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조훈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통수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요.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기준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개인 자영업자가 이제 산재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판매원이나 물건 배송원 등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산재보험을 받게 됐는데요.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좋은 점이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그동안 이제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 소식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 산재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산업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다가 다칠 경우에, 전에는 내가 다니던 일이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요즘 그런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대신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하다가 다치게 돼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 라는 것이 사회보험, 바로 산재보험이에요. 근데 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있거나 1인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일터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산재가 적용됐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행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이 당이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내년에는 1인 자영업자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기존의 큰 회사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빠져 있었던, 우리 사각지대라고 부르죠. 잘 안 보이는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들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부담하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써야 됐다면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 선진국이라면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수고용직 종사자. 네,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분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특수고용직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요즘도 지역에서 많이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전자제품 파시는 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샘플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만약에 이동 중에 사고가 났다면 이제 산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배송 설치, 외벽에서 여름 내내 에어컨 설치하느라 고생하셨던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대여 제품, 렌탈 제품을 점검해 주시는 기사분들, 피아노나 미술 그런 거 가르치는 방문 가정교사분들, 이런 분들의 4개 직종 19만 9천여 명 정도를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해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또
또 화물차를 몰고 계신 분들은 화물차주라고 해서 이분들도 역시 27만 5천 명 가까이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어떤 식이 됐건 중소기업이나 실제 자영업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요양급여라고 해서 일하다가 나흘 이상, 4일 이상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휴업급여라는 게 있어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소 하루 벌던 금액의 70% 정도를 해주는 거죠. 장애급여라고 하는 건 이게 제일 무시무시할 수 있는데요.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었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을 장애 등급별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장애보상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1급부터 7급까지 종류가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일하시던 분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그 유족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유족연금이 나오지만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하고요. 연금급여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의 1301분, 그러니까 꽤 많은 기간 동안을 지불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간병이 필요한 후유증이 남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간병급여 같은 것도 받게 되고요. 뭐 산업재해로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장의비 같은 것도 지난 사람에게 비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재보험에 들고 일하다가 만에 하나 다치게 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프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버는 돈에서 산재보험을 일부 보험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유용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몰랐던 것에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급여가 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여에서 얼마의 비용을 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이 소득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소득 중에 얼마라고 내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산재보험금 같은 경우도 보험료도 적절한 금액이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라고 하는 게 원래 누군가가 정말 중요할 때 모아두는 돈, 그게 많이 모이면 당장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치거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고 거기서 산재를 처리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직접 내셔야 되는데 그 금액은 소득이 신고된 소득 금액 기준으로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오늘 산재보험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을 아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여전히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 업종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으니까요. 잘 되기를 좀 빌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내년부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